하는 새로운 코너인데요. 한국일보 영화 전문 기자 라라 기자님을 모시고 넷플릭스 콘텐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 추천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잘 들려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반기 최고 히트작 K 넷플릭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저거 라라 기자라고 제가 많이 불립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뭡니까? 다라라고요. 다라? 예. 아, 임다라! 오, 닮았어요. 임다라 씨가 그거 도둑들에 나온 그분 아니세요? 제가 네. 홍콩을 못 가요. 지나가면 사인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서 홍콩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홍콩을 못 가시는 라라 기자님과 함께 K 넷플릭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잖아요. 네. 상반기에 핫했던 K 넷플릭스 작품들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킹덤2 인간 수업이 사냥의 시간. 예, 사냥의 시간은 어쨌든 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공개된 콘텐츠이기 네. 때문에 뭐 K 넷플릭스라는 그런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뒤에 가서 조금 얘기를 더 해봐야겠는데요. 네. 우선 킹덤2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2 보셨죠? 네, 다 봤어요. 네, 그 좀비 플러스 사극 그쵸. 잘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는데? 네,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게 만들었죠. 네, 재밌었죠? 네, 좀비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좀 낯선 존재이잖아요. 그쵸.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이국적인 모습과 좀비라는 익숙한 모습이 결합이 돼가지고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어필한 것 같고요. 매력적으로 네. 다가왔겠네요. 한국인들한테는 그 반대겠죠. 네. 고궁의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좀비들로 인한 어떤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잘 전달했거든요. 상당히 재밌게 그렸습니다. 엄청 이국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 뭐 예를 들어서 그 앙코르와트에서 이제 앙코르와트에서 처녀 귀신들이. 네, 다음. 킹덤 1이 인기가 되게 대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킹덤 2도 원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혜를 받은 드라마죠.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심각하게 퍼진다라고 할 때쯤에 운 좋게도 그때 공개 시점이 딱 맞아요. 들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집에 처박혀 있는데 뭐 볼까 고민하는데 맞아. 킹덤 2가 딱 나오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봤던 콘텐츠 같아요. 그리고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약간 좀비 그 바이러스가 겹쳐가지고 공감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보면서도. 인기를 상당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뭐 1위를 몇 번 했다, 뭐 몇 주 동안 1위를 했다 이런 게 있나요? 감정적인 방식으로 아는 거는 첫째, 해외 언론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럴 되는 거. 킹덤 2가 바이럴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 드라마 시리즈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최종적인 척도는 시리즈가 다음 편에 또 만들어지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시즌 1 하고 끝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건 결국엔 넷플릭스 입장에서 이건 돈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거든요. 그냥 작품성 좋은데? 좋아 시즌 3 만들어. 안 하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쵸. 예, 잘 진행되다가 시즌이 취소됐다 그러면 제작비에 비해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없다. 판단을 한 거죠. 시즌 3도 나오기로 했으니까 이거 잘 된 거 맞네요. 그럼요. 네. 근데 시즌 3는 언제쯤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를 못했네요. 저도 모릅니다. 네, 검색해보세요. 내년까지는 나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킹덤 3. 네, 다음.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게 시작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간서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게 그 청소년 성매매를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참신한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런 거 범죄를 미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뭐 어땠나요? 기존 한국 드라마로서는 소재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논란의 여지가 크잖아요. 이 소재가 되게 파겠죠. 제작사 대표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넷플릭스밖에 없다. 넷플릭스를 찾아가서 넷플릭스가 제작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게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인기도 뭐 많았겠네요. 이거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찾겠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범죄자가 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좀 위험한 게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네, 그렇죠. 네, 성립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냥 타고난 범죄자, 타고난 악인 이런 게 아니라 나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범죄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그런 형의 주인공이 등장한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태이태한 부분은 있어요. 위태위태해요 정말. 네. 근데 이런 위태위태한 부분이 기존의 우리나라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방송사에서는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도였다. 네, 그게 왜냐면 심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기존의 방송사들은 방송법에 의한 심의를 받고요.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통신법에 의한 심의를 받거든요. 넷플릭스는 그만큼 좀 더 느슨한 심의이기 때문에 인간 수업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드라마의
연출자는 김진민 PD이거든요. MBC에서 무신, 신돈, 뭐 개와 늑대의 시간 등을 만든 네네. 이분이 만약 MBC에 계속 계셨으면 이 드라마를 만들 수 있었을까? 못했겠죠. 못했겠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하나의 어떤 전환점 같은 드라마이지 않았을까? 이 드라마의 작가가 진한세 작가이거든요. 네. 진한세 작가가 혹시 모래시계 아시나요? 알죠. 네. 모래시계의 작가 송진아 작가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에요? 네. 아, 아이리시 어퍼컷이라는 드라마 한 편만이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어떤 신진 작가가 등장하는 장면도 되게 파격적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환경에 연출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넷플릭스라는 그런 새로운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것 같아요. 혼자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콘텐츠. 아, 시간을 사냥 당하셨나요? 네, 시간은 사냥 당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반복되는 느낌. 아, 2화를 내보내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평이 되게 많아가지고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았는데 다 봤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또 파수꾼 감독님 윤성현 감독. 네, 예. 만들었잖아요.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봤거든요. 2011년에 나온 한국 독립영화 중에서 상당히 꼽혔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독립영화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소환됐던 영화가 파수꾼이거든요. 파수꾼이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이재훈? 네. 이재훈 씨도 나오고 해서꾼이 이제 독립영화의 상징 같은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 감독의 9년 만의 신작 이재훈, 정민, 안재홍, 최우식. 제가 봤을 때 이 네 명은 젊은 날에 최민식, 한석규, 송강호, 황정민 이렇게 네 명을 모아놓고 찍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렇죠. 그렇게 네 명이 하긴 근데 같이 맞아요. 모이기가 쉽지는 않죠. 맞아요. 네. 사냥의 시간은 원래 극장에서 개봉하기로 한 영화인 건 네, 아시죠? 알죠. 네, 넷플릭스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팔았죠. 사냥의 시간의 그 제작비가 125억. 125억. 네, 125억이었는데 125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알파는 모르나요? 안 알려주시나요? 어떤 분들은 뭐 이 정도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다, 뭐 그러는데 심지어 한 160억 원 정도까지 받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공통된 의견은 125억 플러스 알파. 사냥의 시간이 처음에 넷플릭스로 직행한다 했을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야, 그래도 곧 코로나 끝날 텐데 뭘 왜 그랬어?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어요. 네, 상반기의 진정한 승자 신의 한 수, 사냥의 시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간도 사냥하고 돈도 사냥하고 보이지 네. 않는 승자. 한방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왜 125억 플러스 알파로 팔린지 아세요? 최유식 때문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최유식 씨 때문에. 그쪽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대목을 맞은 거잖아요. 대목을 맞았으니 이제 물건이 필요한데 뭐 신상들을 갑자기 야 코로나 됐으니까 빨리 맞아. 제작해 뭐 할 수는 할수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완성된 드라마나 영화 등을 이제 빨리 구입하는 게 중요한 건데 기생충의 최우식 최신작 가장 큰 변수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영화계에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죠. 넷다잡! 상반기 K 넷플릭스를 다 돌아봤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작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반기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경미 감독 아십니까? 알죠. 미스홍당무랑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네네. 국내 여성 감독 중에서 상당히 개성 있는 감독 중에 하나로 꼽히시죠. 이분이 정유미 씨를 주인공으로 한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소설가 정세랑 작가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정세랑 작가는 한국 최고의 권위, 한국일보 문학상을 2017년에 수상하셨죠. 수상하셨어요. 이분이 쓴 원작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는 이것도 이제 하반기 가능성이 큰데요. 또 이거는 K 준비물입니다. 이재규 감독, 완벽한 탈. 아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감옥.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걸 아세요? 알죠. 오, 네. 나 몇 살? 이러면 이제 나이가 대략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재밌었어요. 웃겼어야 되는데 라라 기자님. 없는 개인기도 만들어 아니 봤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